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제롬테크놀로지학회 한국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한국의 노후를 위한 기술, 그런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제롬테크놀로지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사진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인 것 같아요. 즐겁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 때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삶을 산다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주제는 은퇴의 절벽을 넘어 봄맞이하기인데요. 실제 최근에 베이비붐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좀 가설적이고 가정적이지만 오늘 상상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이제 제롬테크 세이지가 온다, 이들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이비붐 분들 보면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오시고 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어떤 분이 30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사회에 할 일 많이 했어라고 이렇게 위안을 가지시고 나와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제 계획도 짜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무슨 보험 관련 일을 했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자녀들, 부인이 같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상장도 주고 그런 거를 본인이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칭찬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죠. 그동안 각 도처에서 다양하게 예술 활동도 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공무원도 하시고 의사도 하시고 기계 일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해오셨죠.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은퇴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맞이를 하시는데요. 그동안 이분들이 주로 이렇게 일에만 몰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다. 가정과 여가와 취미, 건강은 너무 도외시한 것 같다. 본인한테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은퇴할 나이이긴 하지만 저도 돌아봐도 제 몸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40세 때 밤새 일하고 모자라갖고 또 일하고 물론 지금도 그럽니다만 저도 계속 일에 파묻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뭐죠? 이제 가족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좀 더 투입하고 싶다. 그리고 여가와 취미, 건강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손을 놓으시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 총수나 중소기업의 대표님들 보면 일 그만 안 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만 특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라이프 곡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점점 커가지고 20살, 5살 때까지 많은 공부도 하고 육체도 성장하고 해가지고 쭉 진행해 오다가 4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오시는 분은 점점 노화가 돼서 이렇게 요양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느리게 노화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구석이 우리 외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80 넘어서 벌써 15년 전에 8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3달만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도외시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맨날 얘기하는 9988234라는 것이 우리한테 와주기를 바라고 있죠. 다만 우리가 지금 은퇴가 어디서 되는 거죠? 은퇴가 빠르면 50대 초반, 늦으면 60대 중반, 말 이 정도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이런 낙원에서 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진짜를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편하게 즐겁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서울시민대학이든 어디든 가서 명강좌도 듣고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시죠. 그런데 이분들 뒤에는 약간의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모른다는 그런 그 불안감,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세상을 아무도 못 살아봤잖아요. 문제는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죠?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지금 일단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계속 하시라고 얘기했다가 혼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은퇴 후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그보다 좀 더 빠를까요? 한 3년? 그때쯤 돼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많이 벌으신 분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선시티 같은 데는 50살부터 실버타운에 와서 살거든요. 거기는 돈이 억만장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와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사시면 되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방금 보셨지만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60% 이상, 70% 이상이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고 하신 분들은 쉬시지만 그 다음에 또 계속 일하실 분들은 일하셔야 되지만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옛날과 달리 이런 노화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신체적 노화, 그래서 심신의 변화가 나타나고 심리적 노화 나타나고 사회적 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작이 변해서 하고자 했던 청소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는 것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힘든 청소라든지 힘든 일 이런 것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죠.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하는 모든 과정 이것이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노화가 많아지면 질환으로 되겠죠. 그러면서 질환 때문에 움직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신체 작용 때문에 또 노화가 발생되고 그죠? 이것이 계속 굴레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이 노화에 대한 것은 다 한번 은퇴 전에 한번 강의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나는 그러면 저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50살 되던 해 친구들한테 우리 책 한 번 쓰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책 주제를 쓰리 이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지 각자 생각해보고 그냥 그대로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 책 10권도 더 써 막 이랬습니다. 근데 막상 딱 던져놓고 나니까 한 장을 못 넘겨요. 너무 복잡한 게 많았던 것도 있고 그 구구절절 다 하자니 그렇고 체면도 있고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다양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우여곡절 때 다 썼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은퇴 교육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하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해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은퇴 교육 필요 없구나. 질문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한 것도 이 친구들은 노후에 대한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변화하는 것 정도만 자기한테 올 줄 알지 그 이상 변화되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솔루션은 해답은 본인들이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 혹시 보셨나요? 영노화, 노화의 종말. 이 책은 뭐죠? 미국의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죠. 많은 논문들을 조사해서 그냥 자기 글을 쓴 게 아니고요. 많은 논문들을 조사해서 봤더니 이제는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영노화 시대가 온다. 그죠? 그동안 그 의료기술, 보건기술 이런 기술들이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노화가 이제 지연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모두 먹고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더 젊어졌다라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종말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과감히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잘하면 30년 뒤에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감히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려해 본 사람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4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새마을운동 기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맨날 학교 가서 청소하고 막 새마을 꼴도 비고 해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나라 살림하는데 같이 보탬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 가는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공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고 가는 거였습니다. 가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서울 수도공 가고 금호공고 가고 인천 여상 가고 서울 여상 가고 막 이랬었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때 당시에 저는 무엇을 넣는가라고 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저희 시골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여자들은 뭘 그런 데가 미신 공장 가야지 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떠냐? 차이가 큽니다. 물론 이제 행복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노력을 하고 미신 공장 가서도 애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사는 친구 많고 어떤 친구는 맨날 공부도 못했지만 성공해서 사장이 된 친구도 있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놓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공부하는 걸 놓았었죠. 노력이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은퇴하면서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과연 여기를 뭘 넣을 것인가? 어떤 분은 그냥 백조처럼 살 것이고 어떤 분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고 이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40년 후에 혹이나 40년보다 더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론테크 세이지가 온다라고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이지란 말이 깊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술과 환경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놀라운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이 세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0년 전에도 봤지만 지금도 보지만 지금 우리가 은퇴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은퇴를 하는 이유가 능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빠르지 않아서 젊은이들과 느리기 때문에 월급은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만 쉬고 싶어서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로봇한테 시키고 인공지능한테 시키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이미 저도 그렇지만 챗 GPT를 써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제가 책을 배우려면 한 1년 넘게 배워야 되는데 챗 GPT한테 코드 좀 알려줘 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저는 원래는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전동일체도 만들고 어르신들용 운동기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런 거 만들 때 여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제는 설계 이런 거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기가 돌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어떤 농담이 있는 신문에 나왔었냐면은 신문 제목에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 댁에 옛날에 그 보일러 놔드리죠 하는 그런 광고 있었죠. 이제는 저게 나온답니다.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리죠. 네. 그게 뭐예요? 청소를 잘 못하시니까 청소해드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분들은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죠? 딱 한 가지, 짐을 못 드는 거잖아요. 무릎 구부리고 해서 뭘 풀 뽑는 거 뭐 이런 거가 어려워서잖아요. 지금 기계들이 다 하고 있죠. 지금 로봇들이 다 심고 수확하고 약 주고 그런 세상이 다 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나 이런 것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10년 내에 우리 이제 키보드하고 뭐 복잡하게 컴퓨터를 이해해서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 속 내용을 이제는 다 몰라도 돼요. 옛날 같으면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모두 갈아야 되고 다 그런 거 알아야 되는, 지금은 알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되고 말로써 10년 안에 말로써 모든 것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뜬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 지혜와 경험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곡선에서 아까 노화곡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뭐죠?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신체 능력 나머지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뭐죠? 종합 능력. 많은 경험이 우리한테 몸에 있잖아요. 뇌에 있고 가슴에 있고 근육에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못할 경우에 이런 그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계속 그 경험을 살려간다면 오히려 과학기술이 못 따라오는 영역에서 본인의 영역을 가져갈 거라 이런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론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삶을 개선하는 기술과 환경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화를 지연하는 부분의 예방, 그 다음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걷기가 불편하다 하면 지팡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보상 제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봄, 일상생활을 못할 때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향상, 이 어느 영역에서나 삶의 질 향상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돌봄 상태에서 삶의 질 향상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과학기술이 도와주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고 있죠. 이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 뭐죠? 대화 로봇들. 그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50대 여자 연구원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필요하대요. 내 말을 오히려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남편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돌봄 상태에서 사실 저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자꾸 옛날 얘기 반복해서 한다. 저도 3달 못 견디고 불효자가 1시간 만에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10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네 그 돌봄 대화 로봇들이 자기 딸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남편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 생활을 할 때 이분들은 머리에 좋은 도파민이 나오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몸이. 우리는 그분들이 말로서 나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요구를 못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의 말을 따르고 같이 대응해주는 이러한 그 돌봄 기술들이 있을 때 그것은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좋은 삶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겪는 것이 사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지만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운동하고 싶대요. 그래서 실내 운동기기를 만들어 드리더라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드리고 이런다면 이분들은 즐겁게 얘기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는 못 나가더라도. 그래서 무릎에 연골에 문제가 있으면 연골에 무리가 없는 기기를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고,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저는 사실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랬습니다. 사랑하면서 일하면서 살자. 저는 이것이 세상을 잘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노동이 아닌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을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러브 앤 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본인들이 좋은 삶을 살 텐데 노화 단계에서 안 되는 것들을 예방하고 보상하고 돌봐주고 삶의 질을 하는 이 제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이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론 테크 세이지,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은 제론 테크놀로지 그 학회도 있고 저희가 대학원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욕구사항을 발견할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술을 만들어서 솔루션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해낼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르신하고 상담해서 생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제론테크 플래너, 어드바이저 이런 분들이 이제 곧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하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